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향기를 좋아하십니까? 향기 너무 좋죠. 요즘에 꽃이 만발한데 꽃향기 최고입니다. 꽃향기. 꽃향기. 저 같은 경우 이제 40 중반의 아이를 얻다 보니까 아이의 모든 채취가 향기인데 심지어는 은강한 것도 좋은 향기. 비 바보가 되더라고요. 예. 나는 물론 밥 향기. 밥 냄새. 네. 그 뜨끈뜨끈한 밥에서 나오는 그 냄새란 기가 막힙니다. 정말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다들 좋아하는 향기들이 아주 정말 뜻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바로 커피 향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회복의 주인공은요. 향기 내는 사람들의 임정택 대표입니다. 네, 박수로 반갑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들 굉장히 젊으세요. 커피향 가득한 카페. 이곳엔 아주 특별한 바리스타들이 있습니다. 어떤 정신장애 의들, 아니면은 뭐 알코올이라든가 뭐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사람들한테 좀 자신감을 갖게 되고 나도 비록 아프지만 할 수 있다 뭐 그런 희망. 이곳의 대표는 29살의 임정택. 히지빈스는 선물이거든요. 모든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와서 일을 하면서 새로운 꿈을 갖게 되고요. 도전하게 되고요. 삶이 변하게 됩니다. 2009년 한동네 1호점, 2011년 3월 시립중앙아트홀 2호점, 2011년 7월 포항시청 3호점, 2011년 10월 동빛나루 4호점, 2012년 4월 포항문화예술회관 5호점. 함께 일하는 정신장애인만 모두 28명. 초콜릿 괜찮은 것 같아요. 향기 내는 사람들 29살의 임정택. 너무 영맨이세요. 몇 살 때부터 CEO이신 거예요? 25, 나는 학생이었는데 정신병자고 미친 사람. 그런 분들이 다 바리스타를 하시는 거예요? 네. 교회에 있는 청년부 형 누나 같기도 하고 남자들이 일어나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깜짝 놀란 거죠. 뿌리 넘쳐서 좀 퍼가라고. 우리 막 히즈비스 때문에 매출이 좀 줄지는 않으셨어요? 같이 살아야죠. 그냥 대충 이렇게 하다 말 줄 알았죠? 네, 사실 이야. 하나의 방법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어요. 위로를 그렇죠. 받더라고요. 향기 내는 사람들 임정택 대표를 만나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진짜 CEO라고 해서 나는 좀 연세 좀 지극하고 그럴 줄 알았더니 네. 어머 너무 영맨이세요. 몇 살 때부터 CEO이신 거예요? 제가 2008년 대학교 시절에 시작을 했고요. 2008년도에 몇 살이었어요? 25. 우와. 있을 때 25살에 나는 학생이었는데 신학교 학생. 여기서 CEO가 됐네. CEO가 돼버렸어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계속 성공한 CEO로. 근데 또 궁금한 게 회사 이름이 향기 내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게 잠깐 이렇게 상상이 가긴 하는데 어떤 곳인지 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네, 향기 내는 사람들은 크리스천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일하는 사회혁신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장애인들, 세터민들, 또 저소득층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을 한 명 한 명 자립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같이 정직한 기업, 착한 기업을 만드는 사회혁신 기업입니다. 뭐 예를 네. 들어서 만들어낸 브랜드 같은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저희 히즈빈스라고 하는 커피 전문점이 지금 5호점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바로 그 히즈빈스라는 카페. 그 카페 때문에 이분이 첫 번째 연관 검색어가 히즈빈즈예요. 히즈빈즈. 그 히즈빈즈가 무슨 뜻인지. 네. 히즈. 그럼 뭐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겠죠. 네, 히즈빈스라고 하면 하나님의 카페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고요. 그렇구나. 네, 그 두 번째 뜻은 처음에 일을 시작하셨던 장애인 바리스타 그 한 명의 자립을 위해서 시작한 거거든요. 한 영혼, 한 네, 명에 그 대한 한 소중함. 영혼의 또 주인공인 카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장애인 중에는 뭐 이렇게 뭐 신체 장애인, 지체 장애인 여러 가지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어느 분이 1호가 되셨던 거예요? 저희는 정신장애인 분인데요. 네. 정신장애인이라면 이제 정신분열증이나 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선천적 장애는 아니고. 네, 후천적 장애분들이 많으시고요. 많죠. 예. 네, 그럼 이분들이 그런 분들이 다 바리스타를 하시는 거예요? 네, 바리스타 교육을 저희는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받으시거든요. 네. 그러면 웬만한 바리스타 분들보다 훨씬 더 잘해야 장애인으로서 서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바리스타로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저희가 한 반년 정도 교육 과정이 있고요. 수료하시게 되면 이제 일을
사실 뭐 하도 저도 이제 이 정신장애자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네. 아무렇지 않아요. 네, 네, 네. 한 사회 구성원으로 똑같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신질환자는 정신병자고 미친 사람이고 이런 것들이 편견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 가운데 비전이 생겨서 정신장애분들을 하루 이틀 만나다 보니까 저와 다를 게 크게 없는 거예요. 그래요. 네, 이게 하루 이틀 만났을 때는 몰랐는데 네. 1주, 2주, 한 달, 2달을 만나다 보니까 네. 교회에 있는 청년부 형 누나 같기도 하고 정말로 친해지다 보니까 같이 놀러 나가기도 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내 편견이 결국 이분들을 정신병자로 만들었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도 기회만 주어지고 어떤 교육을 받는다면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몇 달 되니까 딱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도 사실은 교육시키고 같이 봉사하고 저도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CEO라면 네. 그분들을 고용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사업체를 운영해야 된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러지 말아라. 할 일이 많다. 그렇죠. 그리고 무슨 사고가 나면 그렇지. 사업체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아유, 그때 당시 시작할 때는 저 나이도 어렸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가족, 친구들, 뭐 아시는 지인분들께서 일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고용할 사람도 많은데 너무 위험하지 않겠냐. 그리고 실제로 성공하기 힘들다라고 다 말씀하셨어요. 특히 또 커피는 뜨겁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100명이면 100명 다 저한테 반대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만 들었으면 안 하는 게 맞는데 네. 근데 글쎄요. 저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시작한 거여서 이게 사업을 하려고 시작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이분들은 할 수 있다는 믿음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가끔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가 해야 됩니까? 철수도 있고 영희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사실은 어려운 이웃들이 많잖아요. 목사님처럼 정말 어려운 이웃들에서 밥을 푸시고. 근데 왜 그 중에서 하필이면 정신 장애인들을 꼭 네. 이렇게 터치하고 싶었는지. 글쎄. 네. 저는 장애인들이 특히 정신장애인들은 위험하고 무섭고 하니까 내가 무언가를 도와주거나 내가 어떻게 좀 지원해줘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었는데 이분들 한두 달 만나다 보니까 제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신기한 게 정신장애다 그러면 제가 상처를 받을 것 같잖아요, 느낌이. 근데 제가 이분들하고 친해지고 혼자 스트레스 받거나 힘든 게 있어서 가면 왔냐고 하면서 와서 좀 앉으라고. 그래요. 따뜻하게. 네, 밥도 좀 먹으라고. 요즘 힘든 거 없냐고. 그럼 저는 막 그 안에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이게 무슨 얘기? 하면서 제가 위로를 그렇죠. 받더라고요. 네. 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걸 봤거든요. 네. 그러면서 내가 편견이 정말 심했구나. 네. 이분들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구나. 예. 라는 걸 좀 느끼지 않았나. 그래요. 그런 편견, 따뜻함, 네, 깨졌어요. 그분을 통해서 네.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그래도 이 사업을 같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신 분이 계시다면서요. 사업을 이제 같이 하겠다라는 생각보다 처음에 네. 이분들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네. 이분들한테 필요한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분이 자립하기 위해서 네. 일단은 기술이 좀 필요한 것 같았어요. 그렇죠. 스스로 뭘 자립할 수 있는 배워야지. 무언가, 예. 기술을 교육받는 게 필요했고, 두 번째는 기회가 필요했어요. 아무도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해본 적이 이분들한테. 없는 거죠, 그래서. 네, 그리고 이분들 편견이 심하다 보니까 일자리를 누가 주거나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술 교육과 기회만 되면 이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친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분들이 나 정말 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가장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라고 했을 때 나 진짜 일 한번 해보고 싶다. 나 죽을 때까지 시장에서 리어카에서 사과 파시는 할머니 봤을 때에도 난 죽을 때까지 저 일도 못하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일 한번 해서 내가 네. 평생 어머니한테 밥 얻어먹고 있었는데 어머니한테 선물이라도 한번 해주고 싶다. 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못할 게 없는 거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이분들과 같이 충분히 일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이제 시작을. 임 대표께서는 자주 보니까 네. 한 주고 한 달이고 1년이고 보니까 그 편견이 없어지는데 네. 우리 입장에서 그게 쉽지는 않은데 부모님께서도 만약에 그런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찬성 쉽게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인생이 구말리 같은 우리 아들이 왜 또 하필이면 이게 따진 것도 많은데. 그럼요. 큰아들을 25년 동안 공부시키고. 그렇죠. 이제는 기대도 크실 거고. 어떤 기업에서 어떻게 일을 할까 기대하고 계셨죠. 저희 어머님께서. 그런데 제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비전이 생기고 난 뒤에
부모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깝깝하죠. 그래서 포항에 있다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집에 들어가서 안방 그 문 앞에서요. 무릎을 꿇었어요.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기도 중에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네. 이러한 비전이 생겨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세터민 어려운 분들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돈도 많이 못 벌 수도 있고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성공의 길보다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잣대가 다르죠. 네. 근데 하지만 부모님께 이렇게 이 길을 제가 가야 돼서 무릎 꿇고 말씀드리고요. 부모님께서 기도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께서 걱정하셨죠. 그 말씀이 꼭 그런 뜻은 아닐 거다.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라고 하셨지만 제가 이 일에 있어서 아들이 끝까지 이거 가지고 가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셨는지 1년, 2년 지나고 나서 실제로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지금은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기도의 후원자시고 매일 새벽 기도로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좀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십니까? 제가 그 20대 중반에 사실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요즘 청년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처럼 크리스천이기도 하면서 대한민국의 청년이기도 하면서 크리스천 청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는지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주일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시다. 실수 없으시나? 실수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청년일 때 아직 그 길을 모르지만 할 수 있는 것에 도전을 해봐야겠다.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좀 좋아했던 게 도전하고 새로운 거 만들어내고 이런 걸 좋아했었거든요. 창업이라는 것을 한번 도전해보자. 창업에 대한. 네. 야. 한 번은 홍콩에 열리는 큰 대회가 있는 거예요. 네네. 아시아 대학생 창업 교류전이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저는 얼마나 이 아시아의 뛰어난 청년들이 대박 아이템들, 소위 대박 아이템들을 이야기할까 하고 갔는데 홍콩에 그 북경대 다니는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바꿀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은 무엇이냐면 중국의 15억 인구 중에 1억 미만의 중국인들은 여전히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자신은 북경대를 졸업하고 나서 중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에 들어가겠대요. 그리고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중국의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중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친구는 뭔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 홍콩에 있는 동안 물어봤어요. 혹시 너 교회 나가니? 혹시 하나님 믿니? 네. 근데 전혀 하나님 모르는 친구였어요. 그래요. 네. 상대적으로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고 네,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네, 네. 나는 뭔가 하고. 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어요. 인천공항에서 버스를 타니까 포항까지 6시간이더라고요. 6시간 동안 버스를 타서 너무 피곤한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해서. 6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눈을 감아지지도 않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를 만드신 이유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정말 알려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6시간 동안 했거든요. 정말 갈급하게. 갈구했군요. 근데 그렇게 갈급했던 적이 그 전도 그 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6시간이 끝나고 이제 버스가 도착하기 전 한 3분 전 정도 됐던 타이밍이었어요. 그대로 묘사를 하면요. 제 눈과 제 가슴으로 딱 두 축으로 해서 너무 명확한 한 구절 정도가 탁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생각해낸 건가? 해서 도착하자마자 포털 사이트 딱 쳐봤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25장 40절이 쫙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말씀 자체가 뭐였냐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정택이라는 사람이 그냥 그 말씀대로만 살면 된다라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 그리고 사람 한 명을 뒤집어 놓으셨는데요. 그 다음날부터 뛰어다녔던 게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 살아야겠는데 모르겠는 거야.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항 구석구석 다니면서 동사무소나 동사무소 다 들어다니면서 이 동네에 혹시 장애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드신 분들이 있으면 좀 만나고 싶은데 좀 가르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하루에 한 3-4군데씩 동사무소를 다니면서 물어보면서 그렇게 만나고 다녔어요. 그게 한 몇 개월 됐거든요. 그러니까 수십 명의 장애인들, 수십 명의 정말 가난에 힘든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분들 안에 하나님 있는 걸 좀 봤어요. 감동, 뭘 그냥 우리가 거의 몰입해서 듣고 있네, 그지? 인격이 대단한 게요. 예, 어린 나이.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그걸 또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비전을 가지고 네. 이제 기업을 한 사람을 위한 네. 정말 기업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살아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법인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기업들이 만들어지는데 3년을 가는 기업이 약 1~2%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 아주 그냥 잘 나가고 있는 기업 CEO가 되는 데는 그래도 그런 경영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네. 예. 저희 회사는 네. 3가지 핵심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정체성도 3가지가 있어요. 네. 글쎄요, 보통 기업은 이윤 창출하는 게 가장 주 목적일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저희는 그거보다 첫 번째 정체성에 있는 게 3가지가 어떻게 되냐면 신앙 정체성, 네. 복지 정체성, 기업 정체성이 있어요. 음. 근데 우선순위가 1, 2, 3이에요. 네. 먼저가 신앙. 예, 모든 직원들이 처음에 받았던 그 말씀. 정말 여기서 일하는 직원 한 명이 그게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세터민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한 명에게 하는 게 예수님께 한 것이다. 네. 이 마음을 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버는 것보다 이 한 명이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게 먼저기 때문에 이 한 명이 힘들면 이분을 자르는 게 아니라 이 한 명을 위해서 2~3명이 붙어요. 아, 그러니까 이 한 명을 살려내는 게 더 목적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복지 정체성이 두 번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이분들과 함께 결국 차별화를 만들어서 우리가 많은 시민들 가운데에서도 사랑받는 기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맛과 또 서비스와 인테리어와 이런 데서 경쟁력을 갖추자라고 네. 하는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또 세 번째 기업 정체성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 카페를 처음 오픈하자마자 저희 카페는 지금도 그렇지만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네. 저희 본점에 있는 한동대에 있는 카페는 줄을 서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이야. 카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재정적인 것도 축복을 주셨고요. 예. 놀랍게도 예. 이렇게 무대포로 시작하는 사람들 조마조마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놀라운 일이 생겨요. 재미나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매일 기적을 보고 있어요. 기적을 보고 있죠. 기적을 보고 있죠. 야. 거기에 아주 또 그 8살 연상의 여인과 함께 그 연애를 한 그런 뭐 아름다운 얘기들도 있잖아요. 주위 분들이 얘기가 네네네. 사실 장애인 한 명이 일을 한다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네.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연애를 하고 결혼한다라는 건 진짜 네.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꿈 같죠. 지난 20년을 정신병원에 입원하셨던 분, 4년 동안 독방에 계셨던 분, 평생을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TV 보고 낮잠 자고 이렇게 하시면서 사람들 눈도 잘 못 쳐다보시는 네, 분들인데 네, 일을 하시면서 이분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수백 명의 고객들을 모으면서 농담을 던지기 시작하고 네. 120가지의 메뉴를 완벽하게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하면서 대인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그래요. 그러면서 저희 그 바리스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40여 년 만에 드디어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40년 만에. 이 대목. 야. 너무 멋있어. 그래가지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결혼에 도전을 하고 싶으신 거죠. 아. 네, 물론 8살 여자친구는 어떤 분이에요? 연상이시긴 연상이네요? 했지만 교회에서 만난 분인데 최일도 목사님 주변에 이런 분들. 8살? 8살. 그래서 결혼하고 싶으신데 프로포즈를 해야겠는 거죠. 예. 근데 이걸 저희가 알았어요. 근데 이 결혼을 어떻게든 성사를 시켜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3개월 전부터요. 저희 직원 30~40명이 다 같이 모여서 플래시몹이라고 하죠.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체로 행동하고. 단체로 춤추고 노래하면서 이제 감동을 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한 3개월을 준비를 해가지고요. 예. 딱 그날이 됐어요. 저희 카페 중에 좀 넓은 카페가 있는데 그 프로포즈 받으신 여성분이 오셨어요. 커피를 시키셨죠. 그래서 딱 앉아 계신 거예요. 그날따라 고객들이 가득 차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저희가 깔아놓은 저희 직원들이었어요. 갑자기 이제 커피가 탁 나와서 맛있게 드세요 했는데 노래가 탁 바뀌면서 갑자기 그분 옆에 테이블에 앉았던 남자들이 일어나서 막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화네, 영화야. 그리고 저쪽 테이블에 여자들이 일어나더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깜짝 놀란 거죠. 그쵸. 이게 뭔가. 이게 뭐야? 그대가 나와 결혼을 해준다
이렇게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같이 남은 인생을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당신에게 청원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제가 결혼을 하기 앞두고 있고 그런 것들까지 자기 일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심적으로 도움을 줘가지고 그런 프로포즈 행사를 만드는 거죠. 그걸 만드는데 주축이 되는 사람이 우리 김정택 대표님을 비롯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한 50명 정도가 동원이 돼서 했는데 그 프로포즈가 아주 성공적으로 제 아내한테 아주 평생 간다 그럴 정도로 아주 완벽하게 우리 행사를 해준 우리 한동대 학생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우리 임정택 대표 또한 더 힘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열심히 하실 줄 믿습니다. 능숙한 솜씨로 커피를 만드는 히즈빈스 바리스타들. 이곳은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 히즈빈스 카페. 히즈빈스 가족들은 임정택 대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젊으신 나이에 이런 히즈빈스라는 일터를 만나주고 앞으로도 더 많이 정신장애인, 지적장애인 모든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더욱 힘써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이 대표님, 김영통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마련해주신 곳에서 저희는 하루하루 반대에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6호점, 7호점, 서울에서 이제 8호점도 낼 계획이신데 하시는 일 잘 됐으면 좋겠고 저희 회원들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데네요. 이야 정말. 작년 12월 말에 두 분 결혼하셨고요. 네. 지금 전화하면 뭐라고 하시냐면요. 전화하면 어떻게 신혼생활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꿀이 넘쳐서 좀 퍼가라고. 꿀이 막 흘러 넘치니까 좀 퍼가라고 와서. 야, 진짜 그러니까 뭐 그분의 인생을 새로 일으키는 그런 작업을 하신 건데 그러면서 자기 사업도 일으켜.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대단한 CEO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두 번째 온갖 검색어가 청년 CEO. 예. 네. 원래부터 그렇게 CEO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하셨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CEO라는 말 듣는 것도 아직도 어색하고요. 예.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했지? 뭐 CEO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사실 저한테는 능력 가지고 있었던 게 진짜 없었어요. 공부한 것도 그냥 경영학 공부 좀 한 거고 네. 제가 어떤 사회 경험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런 게 없었는데 너무 감사했던 건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비전 하나 명확했어요. 제가 잘한 거라고 하나는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아무 의심 없이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간 건 하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든 장애인이든 세터민이든 지극히 작은 자들이 주인공이 돼서 정말 일 잘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자. 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회사. 근데 이 비전이 명확하니까 어느 기업에서든 또 전문가들이든 이런 분들이 같이 비전이 하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족한 기술, 제가 부족한 사회 경험들을 그분들이 채워주시고 또 제가 부족한 학식을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면서 일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저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저렇게 자기가 잘하는 거 얇게 얘기해요. 내가 잘했어요, 라는데 도와주신 분들이 이거 다 만들었습니다. 알려주면 좋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러면서 얘기하면 되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다. 거기까지 너무 좋았어요. 네. 근데 왜 카페고 왜 커피냐 이거지. 여러 품목의 아이템이 궁금하네요. 많았을 텐데 그거 그렇게 결정하게 된 그게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그때 당시 2008년은요. 네. 지금처럼 카페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은 고개만 돌리면 카페가 있잖아요. 맞아요. 한 집 걸로 하나씩. 네. 네. 그때는 유명한 그 브랜드가 몇 개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거든요. 어.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제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이분들하고 같이 일하려면 뭐로 같이 일해야 되는가? 무슨 일을 하면서 같이 일해야 되는가? 그쵸. 이거였어요. 근데 그걸 기도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을 딱 만났을 때 교수님께서 딱 말씀하셨던 게 혹시 커피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카페라는 사업으로 그분들과 같이 일해보는 건 어떻겠니?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카페가 이렇게 많지 않았던 시대니까. 네네.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커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예를 들어 카페에 가서 그 이제 좀 싼 거를 먹으려고 이제 아메리카노 한 잔 시키면 딱 먹으면
이 비싼 한약 음료수를 왜 먹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 커피 맛을 모르는 거. 이 쓰듯이 한약을 해 먹어야 돼. 그러니까 왜 이걸 200원짜리 이거 뭐 마시는 달달한 거예요. 거 마시면 좋은데. 그때 당시에 지금은 전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은 안 되겠죠. 근데 그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커피를 좋아해서 시작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커피 시장, 커피 산업이 10년 동안 발전한다라는 거예요. 2008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창 또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어떻게 분석 보고서 좀 맞았던 거죠. 네네. 그리고 관심이 생겨서 바리스타라는 게 무엇인지 계속 보다 보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이 자립하기 위해서 기술과 기회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바리스타라는 기술이 석박사 이상을 해야지 하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몇 개월만 배우면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커피 산업 발전해서 카페가 많아진다고 한다면 그 많은 카페에서 기회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아, 일자리가. 네. 그래서 이 기술도 쉽게 배우면서 사람들이 또 전문직으로 봐주는 기술이더라고요. 예. 어디 숨어서 이렇게 작업하는 장애인들 어디 숨어서 작업하고 이런 것들 많잖아요. 사회 당당히 나가서 장애인으로서가 아니라 그것도 사회인으로서 의미가 일할 수 있네요. 있는. 예. 그래서 그런 기술이고 바리스타라는 게. 맞아떨어졌구나. 네, 그런 기회가 되고 그래서 아 이건가 하고 기도하는 중에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도전을. 근데 돈이 있어야 뭘 회사를 시작하죠. 아니, 그 돈이. 뭐 안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저도 저기 분석을 많이 해봤어요. 이거 될 것 같다. 내가 옛날에 그 얘기 했었는데, 되잖아. 이러지만 시작한다는 게 사실 자본금이 필요하거든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하셨어요? 그때 저희가 회의를 하면요. 네. 회의를 1시간 반이 회의면 1시간 이상이 그냥 기도회였던 게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자, 우리 이제 카페를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아, 저 대표님 돈이 없는데요. 우리 어떡하죠? 그게 있어야 뭐 시작이라도 하죠. 그럼 돈 달러 기도합시다. 그거 너무 하나님 재밌네. 돈이 없는데 진짜 어떡하죠? 회의가 기도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건 명확한데 예. 돈이 없잖아요. 그럼 예. 어떡하죠?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한 직원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라면 돈이 많은 곳에서 돈이 없는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도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럼 포함해서 재정적인 여유가 좀 있는 그런 곳을 한번 찾아가면 어떨까요? 포항제철. 네. 오. 이야. 하면 딱 떠오르잖아요. 제일 크네. 아, 거길 가셨어요? 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얼마나 무식하고 용감했냐면요. 네. 포스코 본사에 전화를 아니, 걸었어요. 커피 회사도 아니고. 전화를 이게 걸었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정말. 오, 진짜. 야 용감하게. 네. 막 아무 연관 없이. 네. 번호를 어디서 이제 저희 교수님께 받아가지고 네. 전화를 걸고 그 연락을 드리고 다음 주 찾아뵙고 싶다고 사업 제안을 좀 드리고 싶다고. 근데 보통은 누구한테? 안 바빠서 다 거절하던데. 그리고 이제 그거 네, 아직 학생인데 한번 찾아뵙고 싶다고 하니까 그렇죠. 좀 머뭇거리시다가 그래도 시간 내주셨어요. 학생들은 만나죠. 예, 예. 그래서 다음 주에 본사를 들어갔죠. 사업 개설 제가 요약으로 해서 5장짜리를 만들어가지고 갔어요. 이분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분은 이제 섭외부 쪽에 계신 분이었는데 보니까 장애인들하고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그러한 카페를 만들고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마지막 장에 보니까 예산에 보니까 1억 600만 원 포스코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 봤을 때는 한 대학생이 와서 1억의 돈을 가지고 달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표정으로 보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런 비전을 갖고 있는데 함께 하고 싶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대학생이기 때문에 좀 불안해서 안 되고 장애인들이 실제로 가능할지 모르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돈을 이런 방식으로 학생한테 준 적도 없고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음은 알겠지만 안 되는 이유가 한 15가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어요. 글쎄요. 제가 직원들한테 와서 그때 했던 이유가 이 이야기가요. 우리 이거 해서 이것만 하면 돈을 준대. 아, 안 된다 15가지 이유를. 안 된다는 이유를 이렇게만 하면은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하나하나를 풀어내기 위해서 그냥 발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이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은 진짜 전국에 있는 바리스타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바리스타 족보가 있어요.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실제로 좀 도움을 구하는 거죠. 네. 아무것도 모르지만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습니까? 이분들을 연결하게 되고 장애인에 대해서도 모르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수님을 찾아뵙고 기관들을 찾아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파트너를 맺을 것인지 여러 가지로도 발로 뛰면서 다음 달에 다시 전화하고 6개월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파스코를 5번을 들어가는데 네. 마지막 들어가야 되는데 예. 만나 주셔요, 계속? 네, 나중에 친해졌거든요. 그만해 학생이 너무 솔직하고. 밥이나 사주고 말. 마지막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 전까지는 제가 두려움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될까 이 생각. 네,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예. 그래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포항에 있는 장애인 기관들이 사업 설명회를 열었어요. 아, 그래서 이러한 장애인 바리스타 일할 수 있는 카페를 할 겁니다. 희망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원하실 분 지원하세요. 사람을 뽑았어요. 네, 지원을 받고 면접을 봐서 사람 뽑았어요. 3명을. 아이고. 카페도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해서 교육은 받아야겠는데 카페는 없고 하니까 조금 생기긴 생기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언젠간 생길 겁니다. 이렇게 네. 말하고 있으니까 네, 네. 하나님 진짜 이제는 음.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어떡하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갔어요. 음. 그래서 그분을 찾아뵙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냥 맞습니다, 팀장님. 저도 팀장님 입장이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저도 맨 처음에 이분들 만났을 때 에이, 카페라는 거 솔직히 이분들 어떻게 해?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하지만 지난 세월 동안 이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낀 건 두 가지만 되면 됩니다. 이분들에게 교육이 되어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면 충분히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던 일이기 때문에 네. 진짜 기적과 같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이고 그렇지. 이게 포항에서 시작돼서 대구 경북 지역을 넘고 서울까지 그리고 전 세계로 나가서 그 S모로 시작하는 유명한 카페 있죠? 네. 그거보다 더 유명한 카페가 되면 그때 홍보를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처음에 같이 좀 해주십시오. 예. 그랬더니요. 근데 지난 반년 동안 안 된다고만 얘기했던 분이 예. 제 눈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처음으로. 그럼 이 돈 주면 되는 거예요? 어우. 이 돈 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 받아서 나오면 그래가지고 이제 또 너무 본격적으로 재밌네. 시작해야 되잖아요. 네. 커피도 배워야 되죠. 또 바리스타 분들 찾아다녀야 되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커피 교육을 잘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가 네. 그때 들었던 생각은 그거였어요. 처음 전략이 네. 카페 어디에도 장애인이라는 말을 넣지 말자. 그리고 이분들을 웬만한 바리스타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바리스타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자. 그래서 최고의 바리스타한테 교육받아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그 한국의 이 바리스타의 수장급 되시는 분들과 수제자 되시는 분들 중에 포항에 또 그런 분이 계세요. 한분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이분을 찾아뵙고 이분한테 배워야겠다. 그래서 이분을 이제 찾아뵙기 시작했죠. 여전히 그때는 몇십만 원밖에 없었을 때였고 그래서 또 무료로 사사해달라고. 아, 무료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 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같이 하자. 동업. 아이고. 동업은 아니고요. 네. 비전을 같이 하잖아요. 야, 확실해. 동업도 아니고요. 말씀을 드렸더니 네. 매번 찾아뵈다 보니까 어. 그 저희 사정을 아시고 재료비만 받고 교육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아예 아유, 무료는 아니고요. 감사하다. 그래서 예. 그분이 이제 처음에 교육을 예. 네, 한 달 기본 교육에 또 계속적으로 또 심화 교육도 해주셔가지고 음. 한 반년 정도 교육을 근데 그분이 가르치시면서 네. 잘 배운다. 이 제자 삼을 만하다 하시던가요? 그 사장님께서도 사실은 처음에 네. 우려함이 좀 있으셨겠죠. 과연 잘 그렇죠. 배울 수 있을까? 그런데 어. 한 달 지나고 중간에 저희가 그 파티 형식으로 기본 교육이 끝난 수료식을 했는데요. 네. 너무 잘하신다고. 아. 네, 너무 잘하시고 네. 실제로 생각했던 것보다 습득도 빨라서 네. 충분히 앞으로 조금 더 연습하고 훈련하면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해요. 그본 대표라고 그러셨나? 네네. 그분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 부분은 어땠어요? 처음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니고요. 사실 그분도 장애인 교육을 특별히 많이 해보시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셨지. 너무 인자하고 좋으신 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가진 것을 아깝지 않게 다 이렇게 퍼주실 수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뭐 이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요, 교육해야죠. 도와드려야죠. 라고 해서 처음에 다 도와주셨고요. 네.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포항에 카페가 하나, 두 개 생기면서도 제 안에서는 왠지 모를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있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뵙고 나면 사실 그때 그 교육 아니었으면 이건 시작할 수도 없었던 일이고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 일이 이 포항에서만 끝날 일이 아니라
전국으로 전세로 나아가게 될 텐데 사장님의 처음 도와주신 그것에 대한 은혜는 앞으로 평생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 사장님께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임 대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됐습니까?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네. 예.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권영대 대표님. 네, 권영대입니다. 여기 향기 내는 사람들의 임정택 대표 나와 있어요. 서로 인사 나누시죠. 오래간만이신가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오래간만입니다. 네. 잘 지내시죠? 사장님. 예, 그 약간 안 반가운 듯한 게 왜냐면 임정택 대표가 이렇게 포항에 있는 상권을 좀 뺏어간 거 아닙니까?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네. 제가 가르치신 분들이 잘 되면 그게 그 삶의 보람이 아니겠어요? 아, 그렇죠. 예. 네, 우리 저 임정택 대표가 예. 우리 권 대표님을 처음 찾아온 날 기억나세요? 기억나지요? 네, 그때 소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떠셨어요? 그때는 아직 학생이었었고 젊었었고요. 예, 지금도 그렇지만 예, 그 뭐 의욕만 꽉 찼고 하겠다는 그런 그 열정이 대단합니다. 예. 아, 그 열정이 많은 이 임 대표에게 그 우리 대표님께서는 뭐 아주 소정의 금액만 받고 가르치셨다 네, 그러는데 우유값만 받았다는 네. 얘기가 들려요. 왜 그러셨어요? 아이고, 이거 젊은 사람들이 좋은 일 하겠다고 아. 열정을 가지고 나서는데 그 사실은 저희들이 해야 될 목이지요. 그런데 그 젊은 사람들이 하겠다니 그 제가 안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근데 대표님 좀 걱정이 되는 거는요. 예? 걱정이 되는 거는 그 대표님 카페가 포항의 3대 명물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경북에. 아, 이거 잘못 알고 계시죠? 겸손의 말씀. 키즈비스 때문에 매출이 좀 줄지는 않으셨어요? 같이 살아야죠. 같이 살아야지. 예, 근데 이 우리 히즈빈즈의 장애인들을 만나시면서 예. 우리 권 대표님의 그 장애인에 대한 생각도 좀 많이 바뀌셨겠습니다. 물론 많이 바뀌었죠. 어떠셨어요? 처음에 좀 어설픈 부분도 많았습니다. 제가 교육할 때요. 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일반인 못지않게 그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네. 물론 같이 이렇게 학생들도 도와주고 하긴 했지만, 그래서, 잘만 가르치면 일반인 못지않게 아주 잘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완전히 바뀐 생각을 했습니다. 그 권영대 대표님, 예, 권 씨니까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예. 그냥 대충 이렇게 하다 말 줄 알았죠? 네, 사실, 그 젊은 사람이 얼마 하겠나 생각했죠. 예. 네. 아, 정말 우리 권 선생님 너무 고맙고요. 네. 감사해요. 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더 맛있는 커피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네. 이 땅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말 팍팍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포항 가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예. 야. 히즈빈스가 지금 몇 점까지 있어요? 지금 5호점까지 있고요. 네. 이번 여름에 6호점, 7호점이 오픈을 예. 하고요. 예. 올 하반기에 이제 서울 쪽에서도 준비를. 그 사실 힘들 때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그죠? 울고 있지만. 울 때. 그렇죠. 제가 처음에 시작했었던 동기는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을 위해서 이분들과 같이 살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 명이 지금 28명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수십 명, 수백 명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제 원래 목적은 이 한 분 한 분하고 같이 일하면서 이분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행복하게 이렇게 작게 일하는 건데 일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 물론 일이 커지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하지만 저는 어느 순간 보니까 장애인 한 명에게 집중하는 시간보다 사업에 집중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계속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업적인 어떤 스트레스를 또 받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뭐 조직 관리도 해야 되고 뭐 돈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건 뭔가 하나의 방법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어차피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한다고 해도 초심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면 저희 임원들한테 이렇게 넘기고 저는 다시 내려오는 어떤 이걸 좀 해야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큰 정말
멋져 보이는 거는 청년들이요. 요즘에 정말 갈 길을 잃어서 정말 사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삼포 세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이런 비전을 가져라. 이렇게 꿈을 좀 주신다면 청년 사업가로서 저희 기업도 다 청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네. 다 20, 30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지도 교수님이나 자문분도 계시지만 네네. 가능했던 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청년은 꽃봉오리라고 항상 표현을 해요. 그러면 스스로 그런 표현. 사전에 네. 유희호의 꽃봉오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 욕하는 것보단 낫죠. 나는 꽃봉오리다.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네네. 꽃봉오리라는 게 세상에 수만 개의 꽃이 있다고 하면 네. 각각 다른 꽃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럼 청년일 때는 그 꽃을 피우기 전에 이렇게 준비하고 기대하고 설레하는 건데 네. 지금 청년들이 참 힘든 이유는 네. 사실 나는 민들레의 꽃을 꽃봉오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장미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 장미가 꽃도 이쁘고 향기도 좋아서. 예. 근데 나는 남들로네. 장미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민들레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게 나의 꿈을 갖게 되는 거냐면 나는 장미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민들레다. 민들레로 살겠다라고 아. 내 자신의 자신 자체를 알게 되는 나 자신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비전을 찾고 꿈을 찾으라고 저는 청년들한테 얘기할 때 예. 다른 사람들이 잘된 길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진짜 잘하고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진짜 주신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사람들이 비록 지금 내 청년일 때 아직 안 폈으니까요. 그 길이 위험하고 너 그거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어 라고 하지만 이 나만의 민들레를 위해서 꽃을 주고 걸음을 주면요. 꽃이 피어졌을 때 널리 푸푸해질 수 있잖아요. 시인이네, 말도 시인. 잘해요. 아니 그러니까 비전만 가지고 계속 일을 벌리다 보면 사실 자기 주머니는 굉장히 공공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이 걱정이죠. 아니 근데요. 네.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 없이 채워주세요. 커피만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분이요. 세터민들과 함께 떡집도 하잖아. 네. 지금 떡 시작했죠. 아, 그 떡집 왜냐면 다행이다. 박경훈 씨 별명이요. 떡령에 떡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요? 저희 떡을 번쩍. 되게 좋아해요. 아니 그리고 떡은 그러세요? 뭐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커피는 막. 근데 어떻게 또 떡집을 새로운 생각을 영역으로. 하셨어? 네. 아 어떻게? 네. 그 일 또한 참 놀라운 일인데요. 저희 향기 내는 사람들 사업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가 히지빈스 사업이고요. 네. 또 하나가 꿈꾸는 떡 설레라고 하는 이제 이 유통 사업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손을 잡고라고 하는 컨설팅 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제 히지빈스만 말씀을 드린 건데 네. 두 번째 사업은 2010년에 시작을 한 거예요. 제일 나중에 시작된 사업이에요. 네. 근데 이 사업은 사실 전혀 생각이 없었던 분야였고요. 제가 2010년에 대학을 졸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학생일 때 시작을 해서 2010년에 졸업을 했는데 졸업을 하면서 이제는 제 생계가 달린 문제인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 재학생일 때는 수익이 막 나오더라도 제가 이런 한 푼 가지고 간 적이 없어요. 예, 그렇죠. 근데 생계니까 이제는 이 기업을 통해서 내가 월급을 받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로 제가 약간 좀 혼자서 힘든 시기에 좀 빠진 적이 있어요. 슬럼프에 한번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단식 기도원이 있더라고요. 네. 일주일 동안 단식 기도원을 들어갔어요. 단식 기도원은 물도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단식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서 그럼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답을 안 주시면 안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제가 또 힘들어지는데 답을 주십시오. 그럼 굶어 죽겠다. 이거죠. 답을 안 주시면. 그렇죠. 그런 걸 죽이진 않으실 하나님한테 테니까 세게 다가가셨어요. 그러니까. 답은 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하는데 1박 2일 만에 마음의 회복함을 주셨어요. 회복을 주셨어요. 회복이 됐어요. 네. 일단. 그래서 일단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할 수 있겠다는 됐어요. 3일째 다시 기도를 하는데 그날 저녁에 환상을 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됩니까? 향기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 넓은 땅에요. 예. 사람들이 그 역전처럼 가득 있는 거예요. 역 앞에 있는 것처럼 광장처럼. 이게 뭐지? 하나님 이게 뭐죠?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땅이 넓은데 딱 한 말씀 하셨어요. 통일된 한국이다. 새로운 걸. 통일된 한국이다 딱 말씀하셨는데 저는 커피집을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통일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때 그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부른 거 말고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받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만날 분이 있어서 갔어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기 전에 기다리는 시간이었는데 옆에 한 분이 더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서 보니까
제 인생 처음으로 만났던 탈북자였어요. 어. 그래서 이분하고 처음으로 이제 만나면서 저는 좀 신기했던 게 통일을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탈북자를 만나니까 예.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한 2시간 동안요. 어떻게 진짜 목숨을 바쳐서 탈북을 하고 어떻게 정말로 죽을 고비를 넘겨서 남한까지 오고 그리고 또 남한에 와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예. 그 스토리를 듣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던 게 네. 통일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이 세터민들을 살리는 일이고 야. 통일의 주역은 바로 이 세터민들이 통일의 주역이 될 것이다라는 마음이었고요. 음. 이분들 한 분 한 분하고 같이 일하는 삶, 그건 역시가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하는 삶이구나라는 마음을 주셔서 세 번째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또 어떤 일을 할지 참 기대가 돼요. 어떤 걸 또 기대하고 계세요? 앞으로요? 네. 글쎄요, 저는 뭐 어떤 사업을 확장하거나 아이템을 확장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예. 지금 포항에서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참 다양한 기관들, 업체들, 사람들이 연결된 이게 네트워크형 운영 모델이라고 제가 하거든요. 네네. 세터민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이게 포항에서뿐만 아니라 뭐 말 그대로 서울, 대구, 광주, 부산, 뭐 대전 어디든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로도 충분히 또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꿈꾸는 것은 전 세계의 장애인들이 그냥 불쌍해서 누군가 도움을 받는 아니면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거 말고 어느 지역에서든 당당하게 주인공으로 일할 수 있는 모델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네. 그 장애인들이 될 수 있고 세터민이 될 수 있는데 네. 장애인으로 봤을 때는 뭐 미국이면 미국 어느 지역에서도 그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뭐 히즈빈스를 통해서 또는 히즈빈스 비슷한 카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모델. 그래서 저희는 연구하고 있는 게 예. 정말로 능력이 없고 기술이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성이 부족했던 분들이지만 이분들을 이러이러한 지원과 또 이러이러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도 가능하다라는 이걸 제가 좀 연구해서 앞으로 전 세계에 있는 이분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분들을 만들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 의형제 맺는데 형님 하세요, 형님.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이 귀한 동행의 흔적 또 이렇게 우리 임 대표를 말이죠. 오늘의 이 자리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오신 그 회복의 흔적을 남기러 한번 가봅시다. 네. 자, 가봅시다. 자, 마지막으로 회복의 흔적을 남기는 시간입니다. 네, 이 손을 좀 네. 펼치셔서요. 네. 자, 발을 걷으시고요. 자, 누르겠습니다. 누르시고 이제 살짝 들었다가 네, 다시 이렇게 멈추시면 됩니다. 향기 내는 사람의 손도 아름다워요. 네. 핸즈 프린팅 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 처음입니다. 예. 지금 이 나이에 이걸 남긴다는 건 보통 영광이 아닙니다. 최연소 회복팀인 그런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영광입니다. 예, 이거는요, 나중에 저희가 예쁘게 액자로 만들어서요, 연말에 바자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돈을 많이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뜻을 담아서 꾹. 이게 안 팔리면 본인이 사야 되는 거예요. 고가에. 자, 앞으로. 예.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서 내민 임정택의 손입니다. 오, 예.